안녕하세요. 메타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크린 GUI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크린 GUI는 플레이어의 화면에 텍스트나 버튼, 이미지 등을 넣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인데요. 쉽게 이해하자면 스크린 GUI는 현실에서 그림을 그릴 때 쓰는 도화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직접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크린 GUI를 만들기 위해서 탐색기에서 스타터 GUI를 마우스로 클릭해주면 됩니다. 화면 왼쪽 위에 보면 UI 탭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맨 왼쪽에 스크린 GUI라고 버튼이 하나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활성화되어 있지만 옆에 각 요소들에 대해서 같이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처음에 스크린 GUI는 도화지라고 했어요. 우리가 게임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이미지를 넣을 때는 항상 스크린 GUI 위에다가 그려야 하기 때문에 필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 프레임은 액자입니다. 우리가 액자에 여러 개의 사진을 넣고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것처럼 스튜디오의 프레임도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텍스트는 말 그대로 한글이나 영어,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요소이고, 이미지는 도구 상자 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프레임 스크롤은 액자 안에 되게 많은 내용의 텍스트나 이미지가 담겨 있을 때 좀 확장해서 볼 수 있는 프레임이고, 텍스트 레이블은 단순하게 텍스트만 적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텍스트 버튼은 텍스트도 쓸 수 있지만 클릭할 수 있는 텍스트 버튼이고요. 텍스트 상자는 유저가, 즉 플레이어가 직접 게임 안에서 어떤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미지 버튼은 클릭할 수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미지 레이블은 클릭할 수 없는 그냥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프레임, 텍스트 레이블, 이미지 버튼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플레이어의 달리기 속도가 빨라지는 버튼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반복해서 말했지만 이미지나 텍스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스크린 GUI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스크린 GUI를 마우스로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 탐색기 창에 스크린 GUI가 스타터 GUI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다시 한번 리본바를 보면 아까 비활성화되어 있었던 프레임이나 텍스트, 이미지들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액자를 활용해서 이미지와 텍스트를 같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볼게요. 프레임을 누르면 화면 왼쪽 위에 하얀 색깔 정사각형 박스가 생기게 되고요. 위치를 조절할 때는 그냥 이 박스를 마우스로 잡고 움직이면 됩니다. 크기는 테두리에 있는 이 박스를 클릭해서 직접 조절해주면 되고요. 어딘가 잘못 누른 다음에 다시 UI를 누르려고 하면 안 눌려요. 이럴 때는 탐색기 창에서 직접 내가 프레임을 클릭하면 다시 이 프레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레임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프레임 안에 이미지나 텍스트를 먼저 넣어 줄 건데요. 클릭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지 버튼을 넣어 주도록 할게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은 이 이미지가 액자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넣어주기 위해서는 오른쪽의 탐색기 창에서 이 이미지 버튼을 직접 프레임 안으로 드래그 앤 드랍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프레임 안에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고요. 먼저 레이아웃, 즉 자리를 잡기 위해서 바로 텍스트 레이블도 하나 넣어주도록 할게요. 텍스트 레이블을 넣어주면 프레임 안에 잘 들어오고요. 혹시 프레임 안으로 안 들어온 사람은 방금 했었던 것처럼 텍스트 라벨을 프레임 안에 탐색기에서 직접 넣어주면 됩니다. 자, 지금은 액자에다가 그냥 무작위로 넣어둔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쁘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게 있는데 탐색기 창에서 프레임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나오는 플러스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그리고 UI 리스트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친구를 클릭해서 넣어주게 되면 내가 따로 정렬을 해주지 않아도 컴퓨터가 자동으로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 버튼과 텍스트 라벨을 정렬시켜 줍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만들 레이아웃은요, 위에 이미지가 있고 밑에 텍스트가 속도 업이라고 써 있는 건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위치가 잘 잡혀 있고요. 혹시 위치가 뒤틀릴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순서를 정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지 버튼을 클릭하고요. 속성창에 가면 레이아웃 오더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순서를 정해주는 숫자인데요. 숫자가 높을수록 뒤로 밀리게 됩니다. 즉, 0이 제일 앞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순서가 이미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밑에 텍스트가 들어가니까 이미지를 0으로 만들고 텍스트 라벨의 레이아웃 오더를 1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기본값이 0이기 때문에 텍스트 라벨을 클릭한 다음에 레이아웃 오더를 0에서 1로 변경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미지 크기와 텍스트 라벨의 크기가 맞지 않아요. 중앙 정렬도 안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버튼과 텍스트 라벨을 포함하고 있는 프레임의 크기를 기준으로 바꿔줄 건데요. 좀 이쁘게 정렬하기 위해서 사이즈를 우리가 직접 변경해 주도록 할게요. 사이즈 앞에 있는 삼각형을 누르고요. 또 X와 Y 앞에 있는 삼각형을 누르면 밑에 스케일과 오프셋이 나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몰라도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우리는 오프셋 값을 활용해서 프레임의 사이즈를 정해주도록 할게요. X값, 즉 가로값이고요. 가로값은 100으로 만들고 높이값은 140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 버튼과 텍스트 라벨을 하나씩 변경해 줄 건데요. 이미지 버튼을 누른 다음에 지금 보면 사이즈가 0, 1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프레임 값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X는 100으로 해줬고요. Y는 140으로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지 버튼은 그대로 두고 텍스트 라벨의 값만 변경해 주도록 할게요. 지금 텍스트 라벨의 X가 200으로 이미지 버튼은 100과 100입니다. 그리고 프레임은 100과 140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박스가 프레임보다 X값이 더 높으니까 얘를 100으로 똑같이 맞춰주면 될 것 같고요. 이 Y값은 이미지가 100을 가져갔으니 140에서 100을 빼면 40이 남죠. 그러면 이 오프셋에다가 40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프레임을 눌러보면 이 프레임의 크기를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딱 맞게 지금 설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미지 버튼에 이미지를 넣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도 괜찮지만 그냥 도구 상자에서 있는 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상자를 클릭한 다음에 모델에서 이미지로 변경해 주세요. 이미지로 변경을 하게 되면 되게 많은 이미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속도업이니까 스피드라고 입력해서 눌렀을 때 빨라질 것 같은 이미지를 잘 찾아서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엑스트라 스피드 있는데 뭐 누를 때마다 빨라지진 않아 보이지만 일단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가지고 오는 방법은요. 이 이미지를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해 주고요. Asset ID를 복사하면 됩니다. 왼쪽 버튼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Asset ID를 복사한 다음에 탐색기 창에서 이미지 버튼을 누르고 속성 창의 아래로 내려가면 한글로 이미지라고 적혀 있는 곳을 찾아주면 되고요. 여기에 이미지를 변경해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클릭해서 지워준 다음에 우리가 복사한 것을 컨트롤 V에서 넣어주고 엔터를 입력하게 되면 화면에 우리가 가지고 온 이 이미지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이 하얀 색깔 테두리가 보이죠? 이 테두리는 이미지 버튼이랑 프레임 액자가 가지고 있는 하얀색 배경인데요. 얘네를 안 보이게 만들어 줄게요. 하트를 투명하게 만드는 거랑 거의 똑같은데요. 탐색기 창에서 이미지 버튼을 눌렀었죠. 그리고 속성 창으로 넘어와서 여기 백그라운드 T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트랜스퍼런시인데 0일 때는 눈에 보이고 1일 때는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1로 설정해 준 다음 아직까지 그대로 있어요. 왜냐? 프레임도 이 하얀 색깔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프레임을 누른 다음에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백그라운드 트랜스페런시를 1로 만들어주면 화면으로 봤을 때 뒤에 있었던 하얀 색깔 배경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라벨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라벨을 누른 다음에 속성 창의 밑으로 내려가면 텍스트라는 한글이 있고요. 거기서 영어로 텍스트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얘를 수정해주면 글씨를 바꿀 수 있고요. 우리는 스피드업이라고 변경해 줄게요.
그리고 나서 게임 화면을 보면 글씨는 잘 바뀌었는데 너무 작습니다. 박스 크기에 비해서. 이럴 때는 특성창에 조금만 더 내려가면 텍스트 스케일드라는 애가 있어요. 얘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체크를 해주게 되면 이 글씨가 박스의 크기에 맞게끔 알아서 조절이 됩니다. 텍스트 라벨의 백그라운드도 없애주기 위해서 이 백그라운드 트랜스퍼런시를 1로 바꿔주고요. 배경 하얀색이 없어지니까 지금 검정색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이럴 때는 이 텍스트 속성에서 폰트 스타일을 두껍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 알파벳 대문자 B를 누르면 폰트가 조금 두꺼워지고 텍스트 컬러 3를 누르면 텍스트의 색깔을 바꿔줄 수 있는데 이미지의 배경색이랑 조금 비슷하게 주황 색깔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화면 왼쪽에 봤을 때 이미지랑 텍스트가 잘 나오고요. 텍스트를 클릭했을 때는 클릭이 안 될 거고요. 이미지를 눌러야 클릭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스크립트를 활용해 가지고 버튼을 눌렀을 때 플레이어의 속도가 올라가게끔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크린 GUI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스크립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키트로 만들어 둔 걸 활용하면 됩니다. 스크린 GUI 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구 상자에다가 디랩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전에 만들었었던 키트들도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 사용할 거는 디랩 스크린 GUI입니다. 이 디랩 스크린 GUI를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서 탐색기에 넣어주면 되고요. 얘의 위치만 스타터 GUI 안에 넣어주면 됩니다. 스타터 GUI에 넣어주게 되면 버튼과 텍스트가 화면에 생기게 되고요. 이 스크린 GUI를 다 열어봤을 때 이미지 버튼 밑에 로컬 스크립트라는 클라이언트 측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버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학습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코드만 잠깐 보자면 마우스 버튼 1클릭이라고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눌렀으면 1번, 오른쪽으로 눌렀으면 2번입니다. 보통 우리가 클릭할 때는 왼쪽 버튼으로 누르니까 1번 클릭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 휴머노이드, 버튼을 누른 사람의 휴머노이드를 찾아서 달리기 속도를 누를 때마다 5씩 올려주는 겁니다. 만약에 더 높이 올려주고 싶으면 이 5를 10이나 더 큰 숫자로 바꿔주면 되고요. 조금 더 많이 눌렀으면 좋겠다 하면 1 이런 식으로 숫자를 낮춰서 수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스크린 GUI를 활용해서 달리기 속도를 높여주는 버튼을 만들어 보는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